다들 구글 클라우드 사용하시나요? 노트북이나 핸드폰에만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다가 뭐 잃어버리면 데이터 다 날아가니까 사실 동기화 많이 시키잖아요. 그거 사용하는 게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고 계신 거거든요. 뭐 보통 구글 기준으로 했을 때 15GB 무료 용량을 주고 저장 공간을 더 구매하면 구매할수록 돈을 더 내고, 이건 개인용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 거고요. 기업도 개인이랑 동일하게 자사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저장을 안 하고 이렇게 위탁하는 경향성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경제학 시간에 배웠던 뭐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데이터 저장 자체를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클라우드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클라우드라는 단어는 구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떤 기기가 있건 아마존의 아이디,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이디, 구글의 아이디만 있으면 필요할 때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편집도 할 수가 있고, 업로드까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하면 너무 편하죠. 왜냐면 우리는 아이디 보안에만 신경을 쓰면 되고 사실 기기에 제약이 없으니까. 그러면 대표적인 서비스는 뭐냐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개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거는 구글의 구글 드라이브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원 드라이브도 많이 사용을 하고, 네이버에 익숙하신 분들은 네이버의 마이박스도 사용을 많이 하시고요. 기업에서는 주로 아마존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점유율은 아마존이 클라우드 시장 전체에서 1등이고 33%대가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0%대, 그리고 구글이 한 10%대를 차지하고 있고, 이 세 개 업체가 거의 과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러면 기업이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얻는 이점과 이전한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서버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크죠. 서버를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도 엄청난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그 모든 수고로움을 서버에 위탁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해킹의 위협에서도 방어가 될 수가 있고요.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는데, 사실 중소기업에서 자체 서버를 구축을 하고 데이터를 관리할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해킹을 당할 위협이 굉장히 적겠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서버를 구축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서버 관리자며 서버 개발자며 IT 기획자 등 수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 비용도 절감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장점은 클라우드 환경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기간 동안만 딱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꾸준히 유지 보수 관련 업데이트를 해줄 필요가 없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자원량이 평균 100인데 5월 31일 특정일에만 서버가 폭주해서 자원량이 200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때 사실 자체 서버를 구축을 한다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자체 서버를 구축을 안 하자니 서버가 터지잖아요. 이때 사실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는 거죠. 5월 31일에만은 이때만 200을 빌리고 나머지 날은 100을 빌리고, 그에 따른 비용을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지불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7월 15일에 또 자원량이 평균적으로 100만 쓰다가 한 280 정도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만 하루만 딱 빌려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100만큼의 비용만 지불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클라우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뭐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왜 그런 거야? 에 대한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세 글자로 정리가 돼요. 코로나 때문이에요. 디지털로 전환이 된 게 사실 가장 크죠. 뭐 예를 들어서 비대면부터 시작해서 원격 수업, 재택근무, 데이터화, 키오스크, 로봇, AI, 자동화 등등등등, 당연히 데이터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사실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서버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도저히 트래픽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어떤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서버를 옮기고 있냐, 막 체감이 안 된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주,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LG, 현대차, SK, 롯데 등 주요 그룹 모두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항공사 중에서도 대한항공이 전 세계 항공사 최초로 모든 시스템을 아마존의 AWS 클라우드로 옮기기로 했고요. 킹덤, 지금 우리 학교는 오징어 게임 등으로 굉장히 유명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요, 2008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사용을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트래픽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2016년도부터는 아마존의 AWS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 대기업만 사용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중소, 중견기업도 훨씬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엄청난 자본이 없기 때문에 서버를 구축하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들고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직방이나 뭐 커플앱으로 유명한 비트윈, 당근마켓, 자플래닛, 망고플레이트, 그리고 우아한 형제들, 컴투스 등등이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클라우드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반도체 시장 규모가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한 650조 원 정도가 되는데, 클라우드 시장이 2022년 기준 370에서 380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절대적으로 자체 서버에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모두 클라우드로 이전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장 규모가 적어도 2배에서 3배 이상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클라우드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접속이 진짜 편해요. 아이디만 있으면 공간의 제약 없이, 기기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유연해요. 개인이건 기업이건 정부건 자기들의 데이터 트래픽을 보고 원하는 만큼만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맞춤형 제작이 가능해요. 이용자와 제공자 사이에서 만약 기업이 나는 이러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떤 제약 조건 하에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시스템 에러가 굉장히 작아요. 아무래도 거대한 서버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시스템이 과부하될 가능성은 자체 서버를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낮겠죠. 마지막으로는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면 돼요. 100조, 200조 큰 설비 투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1년에 1조 원씩, 1년에 2조 원씩 사용하다 불필요하다 싶으면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그에 맞는 비용만 지출을 하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클라우드 산업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세계 시가총액 2위 2,400조 원 규모의 마이크로소프트랑 세계 시가총액 3위 1,800조 원 규모의 아마존, CEO가 둘 다 바뀌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스티브 발머에서 사티아 나델라로 바뀌었고 아마존은 제프 베이조스에서 앤디 제시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클라우드 사업부 출신이라는 점이에요. 클라우드 사업자 시장 점유율 1등 아마존과 2등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모두 다 클라우드 출신으로 바뀌었다는 점만 봐도 얼마나 해당 산업의 성장성을 높게 보는지를 간접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만 봐도 두 회사의 클라우드 사업부 모두 성장세가 엄청 대단했고요. 그러면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는 알았어. 그럼 어떤 ETF에 투자를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오늘 가져온 ETF는 SKYY ETF예요. 이거를 2등인 CLOU ETF와 비교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상장 일자는 2011년 7월 5일로 SKYY ETF가 CLOU ETF 2019년 4월 12일에 대비해서 엄청 오래된 업력을 가지고 있어요. 운용 규모도 CLOU ETF가 운용자산 규모가 1조 원인데 반해서요. SKYY ETF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6배, 6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운용 보수는 CLOU ETF 같은 경우에는 연에 0.68%인데 반해서 SKYY ETF는 연에 0.6%를 받고 있어요. 일평균 거래대금도 매일 550억 원 정도로 충분한 수준이고요. 그럼 종목은 몇 개 담고 있냐? SKYY ETF는 68개의 종목을 담고 있고요.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36.83%고 상위 15개의 종목 비중이 50.46%, 상위 50개 종목의 비중이 91.97%를 차지하고 있어요. 국가별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미국의 대부분 몰려 있고요. 미국의 91.74%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홍콩, 중국, 독일, 캐나다 순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실 클라우드다 보니까 50%에 육박하는 섹터가 소프트웨어에 치중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로는 IT 서비스가 21%대, 그리고 하드웨어, 인터넷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서비스 등 여러 업종으로 분류되어 투자가 되고 있어요. SKYY ETF 운용 목표와 전략은 무엇이냐? 운용 목표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군에 투자를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서버 인프라만 제공해주는 사업부, 그리고 기업의 서버 인프라뿐만 아니라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까지 제공해주는 사업부, 그리고 인프라에다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다가 아예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광범위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일단 ETF 내 종목 비중은 동일하게 담고요. 최소 시가총액 6천억 원 이상, 최소 유통 주식수 물량은 전체의 20% 이상, 3개월 평균 1일 거래 대금은 50억 원 이상, 한 종목을 최대로 담을 수 있는 비중 4.5% 미만, 최대 편입 종목수는 80개까지밖에 못 담고요. 분기별로 구성 종목 리밸런싱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ETF 내에서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업체 VM웨어부터 시작을 해서 아리스타, 구글, 알리바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몽고DB, 시스코, 스플렁크, 아틀라시안, 클라우드플레이어, 서비스나우, 어도비, 세일즈포스, 패스틀리, 트윌리오, SAP 등의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만 지금 리스크 요인으로 꼽자면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금리 인상과 더불어 실적 장세로 가고 있잖아요. 과거 적자이거나 실적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고평가 받았던 클라우드 기업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가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 대비해서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클라우드 관련 기업의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간절하게 그래도 한 1년, 2년 정도 산업 방향성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리스크 요인이 마음에 걸린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클라우드 산업 SKYY ETF를 50% 정도 담고 클라우드 사업부 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1등인 아마존의 25%, 마이크로소프트의 25% 정도 담는 핵심과 위성 전략을 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달아주시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